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우입니다. 네,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저희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취준생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서비스가 인기긴 한데 그런데 어제는 사기 얘기였고 예. 봤더니 수요와 인기에 비해서 불만의 목소리도 뭐 그런 거 이외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게다가요. 취준생들에게 고지해야 할 정보를 또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소비자원이 학원 10곳을 조사했는데요. 그중에 3개 학원이 교습비 5개 가격 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5개 가격 표시제. 예. 학원이 아닌 업체도 이게 20개를 조사해 봤더니만요. 그중 4개가 홈페이지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네. 하고요. 계약 해지나 환불에 관한 사항도 알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음 주 취준생위원회에서 저희가 꼭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당연히 알려줘야 할 정보인데 환불 요청을 사전에 원천 봉쇄하려는 이런 꼼수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걸 겪어봤거든요. 당했었어요? 예, 저도 어허. 준비할 때 저한테 다른 사람들보다 무려 30만 원을 더 받고요. 아.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따졌는데 결국 아무 실익은 없었다는 방송 끝나고 어떻게 역추적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런 예. 슬픈 사연이 있었는데요. 예. 어쨌든 이런 거 꼭 따져보고 좀 미리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잡정보센터 MC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저희 프로그램은 뭐 돈도 안 들고 다시 보기도 공짜로 볼 수 있고 네네. 인터넷만 되면 되니까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늘 응원의 댓글 또 고맙다는 인사 남겨주시는 거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믿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오늘도 더 열심히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잡정보센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죠. 네, 혼자서 열심히 해보지만 출구 없는 막막한 취업 준비에서 고구마 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저희가 금요일마다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어벤져스 특집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세 분 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세계 임현중 강사님,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각 학원에서 네, 각 그 업체에서 아주 어벤져스. 잘 나간다는 예. 분만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블랙 누구죠? 블랙 위도우인가요? 예, 블랙 위도우도 모셨고. 자, 민혁 쌤한테 묻지 말고. 자, 송아 쌤. 네. 블랙 위도우. 오늘 블랙 위도우를 입고 오셨네요. 아 그럼요. 이렇게 또 네. 네. 제 오랜만입니다. 캐릭터를 또 오랜만에 또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예. 네. 바쁘십니까? 네. 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나오시네요. 예. 네, 제가 워낙 공사가 다망한 사람이다 보니까 또 최강 한파에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추울 수도 최근에요. 있는데. 아 네. 예, 뭐 그냥 이래저래 이분 넘어가시죠. 말을 귀찮아하시면서 본인 근황 얘기하면 어쩔 수 아, 예. 몰라 하는 재밌습니다. 더 묻고 네. 싶지만 그만하겠습니다. 네. 민혁 쌤, 네. 날씨가 춥습니다. 아, 저 근데 목소리가 돌아와서 음. 너무 좋네요, 기분이. 제가-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쉬었더니 제가 목소리 같네요. 예. 컨디션을 회복을 했고요. 제 느끼는 거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벤져스 무혈 입성이거든요. 뭡니까 저분은? 아니 무슨 어떤 이런 게 제도나 텃세입니까? 이런 어떤 예. 그런 게 없어요. 이거 보면 그런 식으로 왜 입성해서 그래요? 차코치도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자리 잡고 되게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 빅뱅의 그 태양 닮은 분인데. 아, 그래서. 얼굴로 되셨어요, 이분. 이런 식으로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 우리 구직자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야, 네. 네, 오늘 넘어가나 했는데 네. 넘어가지 않는군요. 네. 뭐 아까 그래. 비지도 보니까 나보다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좋아하는 현준 것 쌤은 네. 뉴페이스이기 때문에 네. 신고식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네, 안 그래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민혁 쌤이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신고식을 좀 호되게 치러주신 것 같고 그 저의 검증적인 부분은 이제 차후 방송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고요. 중간중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네, 중간중간 아니 아마 계속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어벤져스에? 나와야죠. 앞으로 또 자주 뵙고 야망이 있네.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자, 오늘 이렇게 예. 세 분과 함께 어벤져스 특집 좀 기분 진행해 볼 좋게. 텐데요. 오늘 주제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공계 취업 전망 알아봤잖아요. 올해는 2018년도 인문계 취업 시장 전망이 대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 분 한 분씩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혁 쌤, 올해 인문계 취업 시장 어떻게 먼저 전망하세요? 갑시다. 임현준 쌤. 그럴까요? 제가 하면 또 코멘트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 차코치 잘하는 기술이거든요. 아, 예. 두 분 선생님들 말씀 100% 공감하고
그거 있어요 멘트. 그러니까 먼저 한번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유, 같아요. 네, 재밌어. 현준 쌤부터 들어보죠. 준비 엄청 하더라고. 아까. 그럼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문계 쪽 티어 부분이 아무래도 유통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통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단순하게 실적을 보고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17년도에 백화점 실적에서 보면은 롯데백화점이 매출액이 마이너스 11%가 됐고 현대백화점은 증감률이 없었고 신세계백화점이 유일하게 한 10% 정도 상승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또한 이제 다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 대기업의 이제 임원분들께서 절반 가까이에는 새 고용을 줄이겠다는 발표도 했었고 이런 부분에서 인문계 취업률을 교육부와 한국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전체 계열 중에서 57.6%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계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이 취준생들의 입장 차이에 있어서 잘 대응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인문계 쪽 취업 준비생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넓지 않은데 네. 좀 더 어려운 점들이 예상된다는 우리 그 임쌤의 예상이었고요. 네. 조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전망은 늘 좋지 않죠. 문과생들에 대한 전망은 좋지 않은데 저는 이제 뭐 임현준 쌤 말씀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실제로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그 공대생들에 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문과생들도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하반기 때 제 주변의 학생들 보면은 물론 한두 개 정도 이공계 분들은 잘 되면은 중복 합격하기도 하는데 문과생들 중에서 4개에서 5개 동시에 합격하는 친구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고 예. 해서 뭐 학교가 굉장히 뭐 뛰어나거나 뭐 활동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고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라든지 업종 선택을 잘해서 실제로 합격하는 사례가 있단 말이죠. 오늘 이제 방송 때 저희가 나누게 될 얘기가 그 영업관리직이라든지 이제 문과분들이 주로 타겟팅하는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입사할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구직자 특히 문과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그 학교 네임밸류라든지 뭐 전공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구직자분들이 그거를 기회 요인으로 삼고서 채용 동향이나 어떤 규모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공계 특집을 할 때는 네. 반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공학도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가장 1순위로 중요한 여러분들의 합격률을 결정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과는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임쌤, 네. 성화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최후의 포효라고 그 외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영업 뭐 생산관리 쪽을 이공계 기준으로 이제 안 뽑을 것이라고 할 때 이제 최대로 이제 채용을 했던 사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은행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역대 최다 규모의 채용을 하는 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 시기에 딱 요 시기가 지나면 이제 거의 소위 말하는 정말 씨가 마른다 할 정도로 네. 이제 채용 시장이 줄어들 텐데 지금 이 타이밍을 잘 노리시는 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요하고 지금은 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인문계 하면 역시 뭐 저희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네. 빼놓을 수 없는 워딩이 이제 영업, 그렇죠. 영업이란 단어인데 네. 영업 직무가 역시 채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인문계 취업 영업이 답이니 예, 답이니라는 그 주제로 깊이 있게 얘기해 볼 텐데 세 분 쌤 중에 현준 쌤만 이제 그 CJ의 영업직 출신이어서 먼저 현준 쌤께서 영업직에 지원했던 뭐 이유 그리고 뭐 실제 영업직으로 입사해서 동기나 뭐 상사들의 어떤 전공이나 나이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네. 일단 제가 영업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직을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실제 제가 그 해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B2B 영업 관련 마케팅 관련해서 인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일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생겨서 영업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원했고 다만 이제 취준생분들한테도 하나 권장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접근했었던 방법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세 번째는 확률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맞춰서 포커싱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일단 취준생분들한테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김승재 아나운서님께서 물어보셨던 동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일단 전공 부분도 되게 다양하고 나이 부분의 편차도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은 빠른 나이는 24살부터 남성 30살 분들도 있었고 또 예. 전공 부분도 인문, 어문, 상경계열 가릴 것 없이 굉장히 다양하게 또한 이제 체육학과 친구들도 있어서 굉장히 영업이 정말 전공 불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현장에서 느꼈을 때 뭐 동기분들이나 상사분들의 영업직에 있어서의 뭐 성향적인 공통점 이런 거는 있었나요? 일단 아무래도 영업직이 결과적으로 대면
고객을 대면하고 실제적으로 만나서 커뮤니케이션하는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말씀들을 잘하시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또 반대급부적으로 오히려 본인의 정량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꼼꼼한 부분이라든지 자료를 잘 만들고 분석적인 스킬이 있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영업 전략을 펼쳐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두 분 쌤들도 실제로 이제 학생들 취업시키다 보고 또 만나보시면 영업 직군에 있어서의 공통점이 뭐 보이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영업직,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스코 있을 때 영업도 했었어요. 해외 영업을 했어요? 했었죠. 했었고 저는 철강 그 소재를 파이프 만드는 업체에게 판매하는 그런 네. 해외 영업을 이제 했었는데 그 제가 있었던 그 마케팅 영업 부서에 한 600명 정도 서울에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문과생들이 한 60% 되고요. 한 40%는 이공계 분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문과분들이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이 영업 직무라는 게 기술 영업 직무도 있고 영업 지원도 있고 굉장히 그 메커니즘적으로 다양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뭐 전략팀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히 문과생들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되고 그만큼 아까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영업이 답이냐 그랬는데 영업이 당연히 답이고요. 이 답인 것도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오늘 방송 오면서 굉장히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있었던 기사가 조선일보를 봤는데 그 SK CNC에서 서류 전형을 이제 AI로 한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업에 있는 그 채용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걸 아직도 모르셨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오히려 지금 면접 전형까지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면접 전형도 이제는 AI로 그 플랫폼화 시켜서 면접관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직무의 두 분도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모든 직무의 일들이 대체되기 아니야. 시작하는 게 실제로 아나운서도 진행은 안 돼. 없어질 저희 그대로 그만둘 때까지는 아직 이런 상황 안 되겠죠. 감정을 낼 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게 보자고요. 네.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일 자체들이 대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과분들이 저는 뭐 마케팅이다, 뭐 구매다 지금 일을 가릴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진짜 야, 별로 빠져나갈 이렇게 구멍이 없어 좋은 보이네요. 얘기는 아니네요. 예. 근데 아니, 면접을 어떻게 AI가 보지? 그러니까 저도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내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검토를 하고 있대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AI로 되면은 아까 그 오프닝에 말씀해주신 대로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것 같아요. 이걸 뭔가 포맷화 시켜서 또 만들어내는 아, 오히려 사람이 하는 게 알고리즘화 아니고. 해서 딱 네, 맞게 그래서 저는 그게 대답하거나. 기계로 하는 좋은 흐름 거니까. 같지는 않더라고요.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그러게요. 어떻게 네. 보면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맨투맨의 그 감정이랄까 그런 게 배제되고 배제되는 정말 거니까. 정량적으로만 보게 되진 뭐 않을까요? 감정을 느끼겠어요 면접 때. 그런가요? 그거는 에이. 뭐 제가 볼 때는 필요 큰 없습니까? 부분은 아니고 네. 다만 좀 일적인 부분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틈새 시장 생기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안 되는 건데요. 그렇군요. 그럼 자, 송아 송아 쌤께 쌤. 여쭤보죠. 네, 뭐 영업직이 답인 거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측에서도 정말 현업에서 이제 영업을 뛰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최대한 인력을 줄이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영업직이나 영업관리직 쪽이 그래도 마지막에 문과생들이 잡을 수 있는 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보면은 그 민혁 쌤 같은 경우도 영업이란 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뭐 두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기초 체력을 얘기하는 것처럼 영업은 어떤 그 우리가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본 직무다 뼈대 같은 건물의 뼈대 같은 그게 진짜 아주 맞는 얘기예요. 좋은 지적이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영업을 할 수 없는 분은 사실 뭐 극단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회사 생활하기 되게 힘든. 그러니까 영업이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소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 절대 동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품을 가서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거래선이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도 리텐션하는 것도 이것도 영업이기 때문에 예. 성향 자체가 나보다는 상대방에게 맞추는 이런 좀 적극적이고 물론 뭐 내성적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런 기본적인 성향이 밑받침이 돼야 돼서 시청자분들도 뭐 이공계 인문계 가리실 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인지를 점검을 꼭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면접장에 가면은 면접관들이 전공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성향을 보면 알잖아요. 이 지원자는 어떤 성향이겠다.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리액션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만 점검이 되면 공백기라든지 뭐 소위
그 약점이 있더라도 합격하는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네. 뭐 반대 의견 없을까요? 아니면 첨언하실 현준 분? 쌤은 청할 부분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그 영업직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영업직을 바탕으로 해서 커리어를 굉장히 잘 풀어나가는 이제 임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현직에 있었을 때도 임원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영업직의 직무와 관련된 팀장이든 혹은 실제 영업직을 하고서 그 다음에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영업직을 잘한다는 부분은 사실 사회생활을 잘하는 부분이고 조직에서의 역할 부분을 잘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회사의 전반적인 그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애를 쓰는 분들이고 또 그거 하려면은 회사의 내용들을 또 이 테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다빈이는 답이 맞네요. 네, 맞네요. 예, 맞다고 답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하셨습니다. 없겠고 예, 예. 우리 민혁 쌤이 뭐 이렇게 그 딴주 걸지 않으면은 답은 맞는 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취업 준비생들의 어떤 인문계 취업 영업이 다빈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의견부터 이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알라시빌님인데요. 네. 읽어주시죠. 예. 예, 스펙은 남기기 좀 부끄럽고요. 작년 하반기에 삼성, CJ, LG 등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성격상 영업은 정말 안 맞아서 최대한 마케팅 위주로 지원하면서 마케팅 직무가 없을 때 영업으로 지원하고 있긴 한데요. 영업으로 지원한 곳은 역시나 면접에서 다 떨어집니다. 마케팅으로 가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스펙을 올려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스펙도 안 남겨주시고. 제가 이거를 네네. 알라시빌이라고 했는데 올. 올이네요. 네. 올.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이슬람교를 만들어서 올님 그렇습니다. 네. 마케팅 가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스펙을 올려야 될까요? 참 민혁 쌤한테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할 텐데 일단 들어봅시다. 이분은 이제 글을 보면 저희가 좀 성향을 자존감이 많이 부족한 분이죠. 스펙을 공개하기 되게 싫어하면서 또 상담을 왜 해 또.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이 혼자 안 웃고 있을 되면 거예요. 더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일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또 마케팅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성향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이러신 분들이 보통 취업 기간이 장기간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원서 개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 적은 것도 합격이 되더라도 근심 걱정이 많아서 또 인적성 공부 미리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알라님. 야, 거의 네. 이제 뭐 그래서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케팅이다, 영업이다의 중요성, 이 직무 선택 별로 안 중요할 것 같고요. 본인의 성향 자체를 조금 더 멘탈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게 나랑 비슷한 사람들은 그 카톡에서 차단하시고요. 나랑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되게 또 위안을 삼지 마시고 냉정하지만 본인의 현실을 좀 직시해주게 만들 수 있는 뭐 미리 지금 취업이 되신 분이라든지 선배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하다 보면은 현실을 좀 직시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자존감 낮은 분들이 선배 만나서 너무 이렇게 그 민혁 쌤처럼 이렇게 돌직구 달리는 분들을 만나면 더 들어가 이제 더 파고 들어가서 평생 숨어 사는 거야 고슴도치처럼. 아니 이게 아, 솔직히 좀 말이 그렇게 좀 되냐고요. 얘기해 보세요. 줘봐요, 좀. 성격상 영업이 안 맞아. 그러니까 연애로 따지면은 아 나는 키 큰 남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잘생긴 남자 만날래요. 하는 거하고 뭐가 맞아요. 달라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좀 제정신이 아니신 거니까 좀 빨리 정신. 아 이거 울 수 있어 100% 여자예요. 여자인데. 100% 여자. 지원한 기업도 대기업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 삼성, 그러네요. CJ, LG 등이라 그랬는데 요 세 개가 달 것 같아요. 오롤님 저기 우리 민혁 쌤이 나쁜 사람 아니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원래 이렇게 그 관심이 갈수록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분이니까 마음의 상처 없으시 기 네. 바라겠고 우리 저기 송아 쌤이 상처를 좀 보담아 주세요. 아 네. 근데 저는 민혁 쌤 너무 깜짝 놀란 게 이제 거의 뭐 그 까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제 도저히 까셔야 될 것 거의 같아요. 되네. 네. 그래서 좀 놀랐고 뭐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요. 방송 쉬는 동안 열심히 했어요. 아 나는. 그러니까요. 제가 또 그걸 유튜브를 열심히 봤는데 그동안 네. 저는 좀 이분에게 솔루션을 드린다면 이렇게 마케팅이든 영업이든 아니면 홍보든 이런 쪽은 커뮤니케이션 위주의 직무다 보니까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좀 사람 봤을 때 말 잘할 것 같고 약간 센스 있을 것 같고 이런 걸 보는 그 군에 있는 직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직무는 지원이라는 단어가 붙은 직무를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경영 지원,
그리고 그쪽에서 좀 총무 파트에 가까워야 할 거고, 그리고 또 영업도 영업 지원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이제 그 임현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말 그대로 문서 작성, 보고서 이런 거 잘하는 그런 걸로 지원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 지원을 따로 뽑는 건 주로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이제 지원이라는 단어가 붙은 파트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우리 현준 쌤, 이분이 마케팅 위주로 최대한 지원을 하되 그 직무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직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타깝지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인드고요. 네. 이게 마케팅이랑 영업이랑 사실 지원자분들이 가장 오판하는 것들이 실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보통 상경계 분들이 경영학과 이론에서 마케팅 원론이라든지 이론들을 배우니까 본인들이 마케팅을 잘할 수 있겠다는 부분에 착각성이 높은데 실제 현업 프로세스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 ROI, 그러니까 그 영업 대비 영업 이익률을 높이는 작업들을 하기 위한 굉장히 무수한 많은 연관된 일을 하거든요. 예. 따라서 여러 올롤리밍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진짜 마케팅을 가고 싶은지 영업을 가고 싶은지의 부분에서 확고한 본인만의 그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스펙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을 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영업에서 면접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은 어쨌든 본인이 서류는 통과하고 면접에서도 본인이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그 부분을 보완한다고 하면은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입사를 영업으로 할지 아니면은 정말 마케팅을 가기 위해서 본인이 마케팅 직무 공부부터 산업 공부부터 해서 마케팅을 지원할지 이 부분부터 먼저 확실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이제 아무리 봐도 좀 문제가 빨리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은 게요. 스펙이 남들한테 밝히기 부끄럽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놓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강점에 대한 인지는 없는 상태에서 목표는 되게 높은 거잖아요. 작년 하반기 거의 대기업만 지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내 현재 상태랑 목표가 이게 갭이 크면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강점을 기르든지 아니면 목표를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 반대로 본인 기준이 높기 때문에 스펙이 괜찮음에도 초반에 그럴 수도 대한 있죠. 그런 네. 경우도 있겠고. 근데 제가 볼 땐 이분은 여성분일 가능성이 되게 크고 아마 첫 도전이었다고 전 이해하고 싶어요. 첫 도전, 그러니까 95년생 또는 뭐 95년생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23살이나 24살 정도 되고 자기 나름대로 학교 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몇 개 떨어지고 무너지다 보니까 멘붕이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저희 그 왜 떨어졌나 지금 특집 1에 나왔던 박지명 학생 있잖아요. 박지명 현직자. 지명이. 예. 그분 같은 경우도 뭐 성향 자체는 굉장히 좀 조용조용하고 그때 방송 때도 저희한테 많이 조언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향 자체가 좀 조용하지만 하지만 그 병원 영업 하잖아요. 병원 영업을 지금 네. 또 하고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너무 영업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들을 빨리 없애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딴 데 쓸 거 없으니까 영업이라는 건 가장 익숙하니까 이 지원자들도 막연히 그냥 뭐 영업은 뭐 내가 저 생긴 거 좀 생기고 네. 말 좀 많이 하면 뽑혀도 가면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것처럼 예. 쉬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CJ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CJ E&M에 광고 영업이라는 그 직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그 광고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되는 건데 진짜 그건 진짜 힘든 극한의 거라더라고요. 영업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네, 그래서 실제로 면접장에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와요. 이력상 뭐 해외대부터 시작해서 뭐 지방대 분들. 그러니까 스펙과 정말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가장 낮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영업 성향이 상당히 중요한 직무라는 점을 좀 아신다면 너무 주저할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광고주들 이렇게 문상도 다 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진짜 힘들시게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장난 아니죠, 영업이라는 그렇죠. 게. 아무래도 이제 예. 광고 영업이란 게 결과적으로 수주 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큰 건을 완결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그 매출 부분이 엄청 크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의 시간을 걸쳐서 한 클라이언트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말씀- 클라이언트별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영업이 결과적으로 인성 경쟁력이 중요한 부분 외에도 예.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지 임기 운명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딱 하나의 세팅된 매뉴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취준생분들도 한번 본인의 경험들을 한번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녹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중에 절대 영업을 하나가 될 것 많이 같습니다. 뽑는다고 해서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너 칠 수 있다는 것도 그러게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그 것 같습니다. 부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준 쌤 현직에 계실 때 이제 주변 분들 보시면 처음부터 영업을 그 딱 목표로 잡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다른 직무 지원하다가 영업에 어떻게 딱 붙은 분들 어떻게 되나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지 어떻게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영업 직무를 하고서 왔다는 친구들은 많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본인의 정략적 스펙이라든지 혹은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취업 시장이 어려우니까 영업이 TO가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사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지역 학교 출신들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으로 지원하면 아무래도 합격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했던 일단 친구들이 많았죠. 들어가고 보자. 네, 가서 그런 좀 전공을 바꿔줄 수 있지, 그 직무를 바꿀 수도 있지 않겠나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들어온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아무래도 영업직 분들이 주위에 이제 선배들이라든지 주변 지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업직을 일단 들어가서 본인의 업무 퍼포먼스를 잘 내면은 다른 보직 변경도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아마 장기적인 커리어로서 영업 직무를 시작하는 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직자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회사 생활이 결국 힘든 거는 일 때문이 아니라 상사 때문에 힘들거든요. 되게 동감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상사 때문에 되게 힘들고 영업 직무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상사랑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담당 구역이나 제품이나 그 권역 내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상사분들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존중을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더 큰 범위의 일을 또 상사분들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모니터링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양껏 할 수 있는 직무가 또 영업이고 실제로 제가 포스코 있을 때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 중에 똘똘한 분들을 아까 송아 쌤이 말씀하신 영업 지원 부서라든지 전략 부서에서 데려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절대 안 갈라 그래요. 그 영업에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그냥 나는 왜냐면 아니까 그 네. 본사라든지 전략 부서로 가면은 맨날 뒤에 상사님이 야 보고서 다 됐어? 임원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하는 거야? 점심 약속 있냐? 상무님하고 밥 먹어야 돼. 너는 동기들이 더 중요해? 나쁜 놈. 막 계속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그래요. 와닿을 거예요. 우리 직장 경력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우리 처음 구직 활동 하시는 분들은 보직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일단 영업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과를 내면 그때 또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커리어들이 만들어지니까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랑 딱 일맥상통하는 댓글들 2개가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번에 가죠. 로견님께서 네. 남겨주신 겁니다. 들어가기도 문제지만 들어가서도 문제지. 이거는 있고, 예, 들어가서도 이기고. 예, 문제라고. 그다음에 LP45 LP45님, 네, 요즘 직무 이동도 많이 하니 영업직으로 들어가서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정말 저희 이야기랑 딱 맞는 댓글들이 네. 여기 그 다음에 또 남겨주셨습니다. 뿔로님도 예. 실제로 취업문이 좁은데 영업직 입사 후에 이 직무 순환도 방법의 하나인 것 같네요라는 뭐 비슷한 LP45님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일단 조쌤부터 이 세 분의 어떤 이 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자면. 저도 인사팀으로 입사를 해서 정말 인사팀 일이 마음에 안 들고 싫어서 직무순환 제도를 활용해 보려고 했으나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본인은? 저는 파이낸스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입사 동기 중에 파이낸스 전공을 6년 동안 했던 2대 동기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학부 때부터 전 학부는 경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밀려서 인사팀에 갔죠. 근데 인사팀 일이 너무 안 맞았고 직무순환을 해달라고 거의 분기에 한 번씩 얘기를 거의 빌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3년 만에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직무순환 제도를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그냥 왜냐면 여러분들 직무순환이라는 거는 인사팀의 고유 권한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바꾸고 무슨 어디 뭐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물건 고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서에서 일을 잘해야 일단 후보군으로 올라가고요. 일을 잘하니까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는 놔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해당 부서랑 가고자 하는 부서랑 또 계속해서 조율하고 이 과정이 정말 힘들고 짐 빠져서 인사팀은 가급적이면 직무순환 제도를 추천하지 않고요. 다만 채용팀에서 채용 설명회 할 때는 이렇게 달달한 얘기들을 해주죠. 네. 직원의 한 10% 정도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직무순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아 쌤 다음 말씀할까요? 그 직무 이동을 권장하는 기업들이 또 있어요. 의외로 예를 들면 GS샵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입사를 하자마자부터 이제 3개월, 뭐 6개월 단위로 돌아가면서 모든 직무를 다 경험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문화가 있는 기업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많은 상황은 아니니까 그건 좀 잘 알아보고 정말 현직자들이 이렇게 좀 친한 현직자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좀 알아보시고 가는 정도지 이렇게
보편화된 건 아니고요. 또 이제 저는 영업이라는 게 들어가서도 문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영업이라는 것에 저는 영업의 투탑은 제약이랑 은행이라고 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제약 영업 같은 제약 영업 힘들죠. 네, 그거 제약 알죠. 영업 네. 같은 경우는 근데 내가 이제 필드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뭔가 접촉하고 뭐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좀 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직업이라고 해서 이제 은행권 취업을 엄청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은행원 분들을 만나면 이제 거의 이제 보험하시는 분 만나듯이 네, 5만 원짜리 적금을 이제 거의 기다려야 되고. 달달이로 친한 친구들은 들어줘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맞아요. 힘들어 하시거든요. 아니, 같은 회사에 뱅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그분과 저는 별개예요. 저는 은행권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힘든 점 있죠, 네,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본 적 굉장히 있었고요. 힘든 네.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업이라는 게 힘들다는 게 뭐 이래서 뭐 상사가 뭘 하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업무가 끝나지 않는다. 그렇죠.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시 스트레스가 힘든 거기 때문에 좀 성실한 분들은 오히려 좀 추천을 드리는 바기도 합니다. 특히나 제약회사 분들 영업할 때 약국 가가지고 네. 약사님들 대응한 거 보면은 저희도 이제 약국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네. 이제 바쁠 때는 일단 하염없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다가 못하게 될 경우도 있고 해서 아마 아까 그 현준 쌤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도 영업 직군별로 좀 느낌이 다르겠지만 어떤 그 정량적인 스펙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인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 그 영업직들은 특히 장교 채용을 굉장히 우대하는 부분들이 네. 있어요. 이런 조직 현신도라든지 조직 적합도 부분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장교 부분들 때문에 예. 앞서 말씀하셨던 그 제약 영업이라든지 뭐 금융 쪽에서도 장교 채용을 우대하는 그렇죠. 부분들도 있고 예. 특히 이제 보편적인 식품 영업들은 굉장히 장교 채용을 우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유통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인성적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본인의 인성적 역량 외에 다른 정량적 부분에서 어필할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물론 서류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면접장 가서는 본인이 그 부분에서 특화돼서 어필할 수 있다고 하면은 또 합격할 수 있는 게 또 영업 직무라고 그래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뭔가 끈기 있고 꾸준함을 보일 수 있는 뭔가가 네. 있다면 네.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한다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다음 댓글 읽어보죠. 책벌레입니다. 네, 읽어보죠. 책벌레입니다. 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스펙은 서울권 하위 대학 상경인데 평소 성격이 도저히 영업은 힘들어서 또 이게 고스란히 자소서에도 드러나서 영업 외로 쓰는 중입니다. 정 없으면 영업 지원으로라도 쓰고 있습니다. 문과라서 영업을 쓴다기보다 사람마다 자신의 성향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분은 영업과는 안 맞는 성격이신가요? 상극인 성격인가 본데 네네. 전형적인 뭐 백오피스 나는 이제 뒤에서 사무실에서 조용히 일을 해야겠다 이런 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정 없으면 영업 지원이라도 쓰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제 송아 쌤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영업 지원, 영업 관리 네. 요즘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를 영업자가 있어서 영업자만 보고 네. 뒤에를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엄연히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업이라고 하면 실제로 제가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이래서 뭐 예를 들면 제약영업이든 뭐든 제가 이런 제품인데 이걸 사용해 대면을 주십시오. 해서, 뭐 예. 이렇게 B2B든 B2C든 이런 영업을 하는 것이 영업이라면 영업 지원을 말 그대로 이렇게 약간 좀 더 백오피스적인 성격이 강해서 이 영업 부서를 정말로 지원하는 부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업 관리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백화점 이제 영업 관리 직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층, 그러니까 이 플로어라든지 아니면 이 카테고리 뭐 이런 거를 내가 맡아서 그쪽에 이제 매장들을 관리하는 거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렇죠. 그 네. 매니지먼트하는. 그래서 예.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백화점 건물 내에 영업 그 매장들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KT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점들, 대리점 관리. 대리점주들을 관리하는 것도 이제 영업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사람 좀 관리한다거나 조금 이제 이러면 교육적인 컨셉의 그렇죠. 약간 이런 쪽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민혁 쌤 영업을 잘하는 거하고 관리 잘하는 거 이거는 천양지차 아니에요?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학생들 참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은 상경인대가 뭔 상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전공하고 제가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또 요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계속 여지를 남겨두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내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내가 또 회계라든지 뭐 마케팅 직무도 못 가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도 인도 그 진달이라는 고객사가 있어요. 파이프를 만드는 비가 많이 와서 포스코의 제품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근데 고객이 갑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물량을 계속 늘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물류 부서에다 영업을 해야 돼요, 제가. 이게 무슨 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고객이 물건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물류의 창고를 한 달 정도 보관을 해달라고 물류팀에다 영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본인들이 영업이에요. 키핑할 수 없다는 그렇죠.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물류팀에서는 그게 할 수가 없는 게 네 제품 하루에 그 뭐 한 뭐 1,000톤, 2,000톤을 보관하다 보면은 보관 비용 벌써 보관 비용이 뭐 하루에 뭐 몇백, 몇천씩 꺼지니까 그럼 제가 또 영업을 해야 돼요. 물류팀한테 도와달라고 제발 형님.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 책벌레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성격이 그러면 남한테 계속 싫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영업인데 그거 자체가 성격에 안 맞는다 그러면은 뭐 제가 기본적인 스펙 파악은 못하겠지만 공무원 하셔야 돼요. 그냥 그러면. 그냥 서비스 직무해야 돼요. 그냥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근데 회사라는 조직은 살아있는 조직이라 이게 어떤 상황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달 목표 달성을 했더라도 팀장님이 불러서 더 하라 그래요. 그렇죠. 야, 너 이번에 참 잘했는데 더 해. 이랬을 때 점주한테 가서 또 어떻게 쏴야 보면 되고. 불합리한 일을 또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저희가 강조를 드리지만 성격이 소극적이냐 내향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잘 판단해서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남에게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지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전 영업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현준 쌤도 현직에 계실 때 네. 뭐 어려웠던 상황 이런 그래요. 거 그런 거 좀 들어보면 썰 좋겠네요. 좀 들어볼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내용 부분이 확실히 이제 민혁 쌤도 영업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갔었는데 전형적인 저게 차코치 멘트입니다. 저런 게 잘못 저렇게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 고쳐야 돼요. 어벤져스 계속 하고 싶으시면 그래서 저는 좀 더 저런 식으로 접어놓으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이제 회사의 외부 환경이란 게 이제 굉장히 민감하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한 달의 목표치와 데일리 목표치 그리고 주단 목표치가 계속 설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업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루살이를 계속해서 그 달의 주간이 매출을 되는 맞춰야 거고. 되는 부분인 그렇죠. 건데 그래서 내가 100% 목표 매출액을 해도 뭐 저희 이제 같은 동료가 뭐 80%밖에 못했다. 네. 그러면 나머지 20%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간 팀원들이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분배해서? 네, 그래서 그래서 했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제가 뭐 했던 것 중에 조금 저도 이 부분은 되게 좀 하면서 좀 그랬는데 친했던 그 대리점주한테 가서 물량을 좀 다음 달 거를 끌어서 마지막 날에 해달라. 해달에 이달 목표치를 맞춰야 된다고 해서 물량을 한 10톤 정도를 제가 밀었던 경험이 있어요. 밀었다는 게 푸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매출을 맞췄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저의 성과라기보다는 팀을 위해서 희생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단순히 내가 이거 잘했다보다는 우리 팀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 저거는 네, 필요하겠죠. 사기 저하로도 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뭐 관리자의 그럴 수 역할이 그래서 근데 두 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미세먼지 때문에 도저히 그래서 내가 이제 결근을 하게 되면이 대체하는 경우. 그게 영업이잖아요. 어떻게 야 진짜 그래요. 미안한데 내가 오늘 출근을 못 하니까 네가 좀 해달라. 과연 그것도 하나의 영업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정말 되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해줄 때도 있지만 힘들 그렇죠. 때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 마음. 이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여기서 다른 한 가지 갑자기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면접에서 대부분의 이제 영업이나 뭐 이런 쪽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뭐 성격 장단점이나 아니면 이제 1분 자기소개 처음 얘기하는 게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고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했다거나 뭐 이런 주로 외향적인 것들을 많이 어필을 하거든요. 근데 모두가 이렇게 외향적이지도 않고 면접에서 그 말하는 뉘앙스에 외향적인 느낌도 전혀 없는 뭐 그런 경우들도 많고 너무 많이들 그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뭐 인내라든지 끈기라든지 어떻게든 해내는 뭐 이런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책벌레입니다는 그 영업 쪽은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보시고 아까 우리 민영 씨 말한 대로 정말 성향과 안 맞는 건 못하는 거니까 네. 평안 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그 공무원 쪽이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좀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아니면 이분도 그 어. 선입견에 갇혀 계실 수도 그렇죠. 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외향적이어야 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 고려를 좀 해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 좀 종합해서. 자, 다음 11815님. 네. 예. 자, 인문계 취업 영업이 답이다. 희망 직무 무조건 영업 관리. 국내 영업. 예, 영업 못하시나 보네요. 희망 직무에 대한 생각 이코르 영업에 지원하는 이유. 첫 번째, 전공무관과 많은 채용 인원, 비상경 전공자로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무라고 자위한다. 두 번째, 현직자들의 순환 보직, 직무 순환 사례. 정말 하고 싶은 일 혹은 경력 관리는 입사 후의 시작.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하기 싫은 일도 하다 보면 보람과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스펙은요. 해민스님 같아. 네, 서울 H대 국문과예요. 학점은 3.49, 토익 900대, 토스 7이고요. 커말 1급, 한국사 1급, 한국어 3 플러스고요. 동아리 3개, 밴드 축구 모교 홍보, 공기업 기관체 1회, 인턴 없고요. 상교 복무했고, 도전 기업은 국내 대기업과 공기업. 작년 한 해 한국 직업방송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의 실패를 교훈 삼아 올해에는 전략적인 취업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인문계 취업, 영업이 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저에게 이번 주제는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취업 전략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님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애청자신 것 같아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많이 봐주시고요. 네. 자, 이분의 스펙도 다 나와 있고 이제 뭐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저희가 사실 방송 취지는 영업만이 답이다는 아니었는데 쌤들 말씀으로는 영업이 답이다라고 답이니? 예, 답이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예. 먼저 민혁 쌤, 이 학생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서울 H니까 홍대? 한양, 홍대, 한성대인데 한성대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 예, 홍대 한성대는 같아요. 아닐 것 같고 홍대. 홍익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게요. 네. 네, 이렇게 저도. 자격증을 또 되게 무분별하게 딴 거 보니까 한양대생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제가 저기- 만나 보니까 제 개인적인 주관 나한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 이건 네 제작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네 질타하시려면 저한테 하시고요. 장교복물 작년이니까 학군당 53기예요. 그러면은 사실 골든 타임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올해 6월 30일 날 전역하는 친구들이 이제 54기라 이분들이 이제 물씬 장교 혜택을 받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타이밍을 지금 놓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소서에는 뭐 장병들 뭐 관리했던 거라든지 뭐 이런 행사 진행했던 어떤 군 경험은 더 이상 쓰시면 안 됐을 것 같고 내용으로 봤을 때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중에서는 가장 좀 정리가 돼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자기 나름대로. 근데 그 첫 번째 읽어주신 것처럼 본인이 비상경 전공자로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경영학 전공인 거랑 영업 직무와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보시는 게 좋다. 아주 특수 직무, 회계라든지 전략 직무도 뭐 경력자들을 선호하니까 이런 재무나 파이낸스 쪽 외에는 경영학 전공 아니어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장교분들이 아까 오프닝 때도 저희 전문가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유통 채널 관리라든지 중간 관리자 직무는 계속해서 많이 뽑고 있고 장교들을 선호해요. 특히 편의점 CVS 업종은 또 채용이 줄어들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간 관리자 지원하실 수 있는 직무에는 반드시 도전을 하시고요. 그러려면 실제로 저희가 항상 방송 때 강조드리는 뭐 점포 방문이라든지 거기서 느낀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지금 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잘 되실 거라는 확신이 있고 장교분들은 제가 이렇게 학생들 만나 보면 안 된 분은 못 봤어요. 취업이 네. 늦게라도 되고 결국 된다. 또 퇴사하고 저희 왜 떨어졌나 시즌 1에 나왔던 이승원 저기 지인이잖아요. 네. 네. 국민대 자동차 학원에서 또 만났어. 퇴사했더라고. 어디 들어갔다가요? 현대 가지 그 않았어요? 평화 발레오 전장이라고 아, 1차 밴더 일차 창원에 밴더잖아요. 있는 좋은데. 네, 회사인데 한 번 더 현대자동차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기찬이 수업 듣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늦게 시작해도 장교분들은 어쨌든 취업이 되니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이분은 무조건 영업 관리 아니면 국내 영업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주셨는데 영업도 정말 산업군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뭔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인문계 취업이 영업이 답이다란 부분에서는 좀 전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업만이 답이 아니라 영업도 하나의 답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업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유통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장교 전형에 대한 채용 수요가 분명히 많은 부분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장교분들은 사실 제 학생 중에도 뭐 오뚜기 뭐 말씀드려도 되니까 그 친구 퇴사했으니까 오뚜기를 장교 전형으로 취업을 했다가 하반기에 퇴사하고 저랑 이제 다시 다른 쪽 식품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다시 수업을 다시 짓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친구도 참 안타까운 게 본인이 그때 장교 전형을
하고 나서 바로 하자마자 바로 입사가 덜컥 된 거라 본인에 대한 명확한 자기 분석이라든지 전략적 접근이 아닌 단순히 시기상에 확률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바로 입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6개월 뒤에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선택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산업적 관심도 부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없으면은 들어가게 돼서도 그게 비단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직무도 마찬가지겠고 퇴사를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문계 취업의 영업이 답이다라는 부분보다는 나의 답은 무엇인가 부분에서 직무적 접근 말고는 그 외 다른 산업군이라든지 여타 부수적인 것들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좀 다음 댓글 좀 또 아, 가보죠. 그럴까요? 예. 네, YK 석님이십니다. 예. 이분은 저기 지원자 아닌 것 같아요. 현직자실까요? 네, 현직 같아요. 네, 예. 읽어보죠. 저도 성격상 말도 잘 못하고 사람 잘 못 맞춰주는 성격이지만요. 영업일 할 때 일을 제일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기업 나름대로 저 같은 직원들을 위한 영업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장 친인척을 제외하고 회사 임원된 사람들 중에 영업을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설령 그 임원들이 현재는 다른 부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 영업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저도 영업에서 OP 쪽 부서로 이동을 했지만 영업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현직자 맞으시네요. 현직자분 네.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보직 이동을 하신 분이네요. 네, 보직 이동 됐고. 근데 결과적으로 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게 네. 성격상 말을 잘 못. 아까도 첫 번째 분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오롤님도 그렇고 성격상 말을 잘 못해도 결과적으로 본인이 지금 일을 할 때 영업일 할 때 잘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민혁 쌤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내가 여기에 안 맞으면은 뭐 청산유수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마음 때문에 또 자존감이 한 번 더 무너지기도 하고 자신감이 그렇죠. 결여될 수 있는데 이런 반대 케이스도 있는 거죠. 그렇죠. 반대 케이스도 있고 사실 저희 전문가들이 100번 떠드는 것보다 현직자들. 이렇게 현직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재직 중에 계시니까 더 신뢰할 수 있고 공감할 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직자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랑 비슷한 그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분들 얘기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이런 현직자분들의 말 한마디를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글에서 느껴지는 게 역시 영업은 참 많이 힘들구나. 여기 보면 사장 친인척은 안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장 친인척들은 결국 영업에서 출발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고 거기서 그러니까 높은 열매 높은 나무에 열매가 맺듯이 그만큼 좀 도전적인 일이 아닌가. 그렇죠. 좀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저는 나이가 좀 어리실 때 뭐 계속 영업만 하는 거는 또 아니니까요.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도 이제 두려움 갖지 말고 그 지원하라는 거에 동감하시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질문도 이렇게 댓글이 많이 있어서요. 네. 네임5님 또 읽어주시겠어요? 예. 네. 들어봅시다. 상경계지만 여자 지방대생입니다. 상경계에서 판촉, 판매 알바 경험을 통해 영업은 제 적성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닌 척하며 지원하는 게 힘들어서 고민입니다. 저는 평소 차분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과는 거리가 멀죠. 자, 질문입니다. 1번, 내성적인 성향과 이미지를 가진 제가 영업관리로 들어갈 만한 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 휴학 없이 2월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회계직군에 관심이 가는데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회계직군을 지원하기 위해선 먼저 자격증을 빨리 따는 게 중요한지, 또 회계 자격증을 딴다면 어떤 것부터 따는 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격증 획득 후에 회계직무가 아니어도 활용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스펙을 간단하게 적어주셨는데요. 커말 1급 평균적인 영어 성적 캡스톤 지금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송아 쌤 어떻게 보셨어요? 여자 지방대생이에요? 근데 특이하게 이 친구는 상경계인데 캡스톤을 캡스톤을 가지고 있네요. 예. 굉장히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자신의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회계 직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계, 재무 이런 파트는 자격증을 딴다고 자격증 중에 이걸 따시면 되죠. CPA 따시면 됩니다. 정말로. 아까 우리 민혁 쌤이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네. 약간 이대생이요? 뭐 그런 것처럼 통계학과나 뭐 이런 분들 오래 한 친구들을 CPA 따지 않는 한 네. 이기 쉽지 않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CPA를 따셔서 회계사가 되시면 회계직무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게 아닌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봅니다. 그 예. 평균적인 영어 성적은 도대체 몇 점인지 그러니까요. 네, 조금 어쨌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계 쪽은 조금 재고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민혁 네. 쌤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시죠. 저도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제가 강사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직업이
될 줄은 전혀 몰랐으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사연을 보면 다 지금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는 영업이 너무 잘 맞아요. 이런 분들은 없어요, 지금. 전부 사연 저희가 오늘 한 6개, 7개 봐도 아까 장교분 빼고는. 그러니까 네네. 대부분 본인이 영업에 대한 영업은 되게 어려운 거고 뭔가 특출나고 특이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무한도전 멤버로 따지면 뭐 누가 있을까요? 조세호나 뭐 굳이 나간 멤버를. 예. 좀 그런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첫 번째는. 그리고 이분이 그래도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휴학 없이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건 저는 너무나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방대 분들이 보통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휴학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그게 뭐 현실적인 이유가 됐을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의 성향 자체가 빨리 사회인으로 나가고 싶었을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아주 칭찬할 만한 성향이 아닐까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 다만 세 번째는 이제 휴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95년생 정도 되겠네요. 24살. 그렇죠? 일단 미리 졸업을 축하드리고요. 네, 졸업을 다음 달에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졸업 유예를 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보다 졸업을 하고서 부딪히면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다만 마지막으로는 이 회계 직무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는 제 생각에 주변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상경계면은 무슨 고시반, 뭐 CPA 준비반, 뭐 회계사 준비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분들의 조언이나 그런 친구들이 준비하는 걸 보고서 그냥 막연하게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상경계와 영업직무와의 상관관계는 없으니까요. 저는 이거 하지 마시기를 좀 바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좀 일정 정해놓고 하세요.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놓고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커말 1급을 따신 거는 뭐 이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칭찬할 만하나 평균적인 영어 성적에 제 생각에는 말하기 점수가 지금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토익 점수는 뭐 800 중반 정도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기 점수는 혹시 없으시다면 빨리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송하 쌤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캡스톤 경연대회 나가신 건 아주 특이한 좋은 경험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자소서에 영업직무에 어필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보면은 본인이 판매 아르바이트 경험을 또 해보고 난 다음에 판단한 거기 때문에 네. 경험도 분명 많은. 제가 볼 때 오늘 아주 사연 주신 분들 중에서는 참 가장 칭찬드리고 그래도 싶은 그러게요. 네, 예, 분 중에 공대생들만 하나여서 하는 걸로 알았던 네. 캡스톤을 했다고 하니까 힘내시기 어쨌든 바랍니다. 뭐 여러모로 지금 그래요. 좋은 점이 많이 보이는 지원자 분인데 네. 문제는 이분이 판촉 판매 알바 경험을 했는데 적성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닌 척하면서 지원하는 게 힘들어서 고민이라고 하는데 네. 조언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네. 그 단순화 시켜본다고 하면은 본인의 그 고객 관리, 그러니까 관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얇고 넓게 사귀는 것과 좁고 깊게 사귀는 것의 차이라고 일단 단순화를 시켜볼게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얇고 넓게 사귀는 친구 관계를 맞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통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영업 관리 측면이 맞을 거고 이렇게 내성적인 성향의 이미지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술 영업이라든지 B2B 쪽은 좀 더 뎁스 있게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그렇죠. 좀 길게 만나서 깊게 또 오랜 시간 만나서 그래서 성과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식품 쪽은 사실 식품 전공자가 아니어도 기술 영업이라든지 B2B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단순하게 회사를 예를 든다고 하면 현대 롯텐도 그 영업직 B2B 쪽을 뽑는데 그 전문자 외에도 상경계를 뽑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상경계 혹은 문과생분들도 기술 영업이나 B2B 영업을 뽑는 쪽에 영업 직무를 해보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고 그래요. 그 외에 두 번째 회계적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일단은 그러니까 규모에 맞춰서 본인이 간다고 하면 사실 회계 직무로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냥 전산회계나 회계 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한두 달이면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면 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중견이라든지 중소 쪽 혹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영업관리 측면에서 사실 회계적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은지 부분에 맞춰서 본인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스펙적인 그래요. 부분을 보완하고 그래서 지원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임파이브님 그 참고하시고요. 끝으로 아주 쓴소리를 내주신 분이에요. 마타리님. 인문계가 문제가 아니고 학벌이 문제더라. 문과 광명상가 라인부터는 그냥 해외나 가거나 공기업 공무원 준비하는 게 낫다. 건동홍 국sun세단도 준경 어려워. 키읔. 광명상가도 상위 20% 이상인데 대한민국이 미친 나라지. 키읔 에휴 키읔.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타리가 이태민 작가님 아닐까요? 마타리님 스파이 보통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짧게 한 마디씩 듣겠습니다. 우리 조쌤 이 마타리님에 대해 말에 대해서. 뭐 안타깝죠.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이 아주 특수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특히 좀 구직 활동이 길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힘들어지는 분들. 힘든 부분이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주변 상황이나 뭐 사회의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너무 안타깝고 적어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으시기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신 분들은 아마 오늘 우회적으로 매기시네요. 아주. 조언들이 들리지 않을 거거든요. 아니 이분의 논리가 맞아요. 맞다면 그럼 서성한 분들은 영업관리직 다 간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안 되는 그거 얘기를 아니니까.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우리 임쌤도 짧게 한 마디. 네, 뭐 그냥 안타깝죠?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시간에 뭘 하나 더 쓰면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저도 그 없는데. 생각했어요. 네, 아니 미친 나라에서 태어난 걸 어떡할 거겠어요. 만약에 정말로 미친 나라라면 하셔야죠. 그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네, 임쌤도 현준 짧게 한 말씀. 저는 반법상의 부분에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어쨌든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이 적용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학교를 쓸 수 없는 곳들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이 많고 그래요. 단순하게 사기업들 보더 하더라도 CJ가 이제 이번 17년도 하반기부터 리스펙트 전형을 도입해가지고 학교 학점 전공을 아예 못 쓰게 하는 전형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기업들도 굉장히 확대될 것이라고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그 정리해서 스펙이 모자란 부분에서 너무 비난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곳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타리님의 이 비소가 미소가 되는 날까지 저희가 네, 더 애쓰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네. 함께 해주시고요. 좋은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시간 다 돼서요. 우리 오랜만에 나온 우리 홍일점 네. 자주 좀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아시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메리카노 별다방 아메리카노 어떤 분께 주시겠습니까? 아, 네, 별다방 아메리카노는 네. 이분께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민혁 쌤도 이분이 가장 그래도 뭐 이것저것 가능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좀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그 네임파이브님께 네이파이브님, 네. 상경계지만 여자 지방대생님.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그래요. 드세요.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별다방 아메리카노까지 뽑아봤고요. 댓글로 그렇습니다. 의견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좀 되셨기를 그렇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바라겠습니다. 주신 리포트의 조민혁, 세계 임현준, 커리어 칼제 김소왕사님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찬 한 시간이었죠. 잡정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주 오늘 10시에 이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